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로 인해서 코스피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라크발 악재라는 돌발 변수 출현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멈췄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외국인이 2,5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코스피 20포인트 넘게 급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여전히 약보합권 개장한 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1990포인트 언저리에서 출발한 코스피 현재도 그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990포인트에서 약보합권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이유 바로 외국인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22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선 이후 어제와 오늘 연일 팔자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15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기관도 매도 공세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전환될 여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인만 순매수해주면서 지수 방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삼성전자 외국인의 러브콜을 다시 한번 받아주면서 오늘장 1% 가까운 상승률 보이다가 지금 상승폭이 조금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각각 보합권과 약세 국면 연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장까지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주목받았던 네이버는 그동안 상승 탄력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로 오늘장에서는 쉬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가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오늘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오늘장에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2%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의 상승률도 오늘 눈에 띄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중국의 완성차 업체인 상해기차에 완성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3%에 가까운 강한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사흘째 약세 국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이 안정적인 흐름 오늘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강보합 출발한 코스피 0.68포인트 오르면서 현재 53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까지 엿새째 상승 탄력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양매도 나왔는데 현재는 기관이 매수 전환해주면서 개인과 함께 동시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4거래 연속 팔자째 유지하면서 4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 하루 더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파라다이스와 서울 반도체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띕니다. 각각 2%, 3%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전주에서 강한 상승 흐름 나타냈던 CJEN은 피로감 누적에 오늘 하루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쇼핑 주에서도 그동안 약세 국면을 면치 못했던 GS 홈쇼핑이 오늘장에서 선전하는 모습 바로 다음 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혼자 약진을 면치 못했던 GS 홈쇼핑 오늘장에서 1%에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ICT, SK 브로드밴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발 악재가 터지면서 4거래일 연속 원화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인해서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 접어들었는데요. 여기에도 원화가 동조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19원대에서 개장 출발해서 현재 좁은 레인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1020원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두드려보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을 시작하는 한 주간에 시작하는 월요일장 시황 살펴봤는데요. 두 선상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는지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선상들은 김선유 멘토 FOMC 회의 불안에 현금 확보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 숨고르기가 나오면 매수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5일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신청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전화하실 수가 있고요. 잠시 후에 선상들의 상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선상은 시황 코멘터리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가 까먹고 두 분 소개 안 해드렸는데요. 먼저 김선윤 멘토, 이상노 멘토 오늘도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마음이 좀 급했나 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계속 약세 국면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선윤 멘토님, FOMC 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던 겁니다. 자, 이번 주, 그러니까 제가 6월 달에 봐야 될 것은 동시만기 조심해야 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6월 FOMC 회의 결과 잘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FOMC라고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관련 기사가 주르륵 뜨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연준의 어느 정도 그 가능성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 부분 조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조율만 하더라도 주가 흐름 어떻게 됩니까? 지수 흐름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경기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지수가 조정을 받습니다. 국내 증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980포인트는 1차적인 저항선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좀 버티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17일, 18일 날 열리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고, 외인들과 기관들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를 살펴보자면요. 크게 특히나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는 흐름,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흐름 자체가 오늘 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익 나신 부분에 대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너무 급한 매수보다는 약간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느긋하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FOMC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숨고르기 내려오면 매수해보자 라는 의견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셨습니다. 일단 현재 자리 자체가 애매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올리기에도 조금 버거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내리기에도 상당히 버거운 상태입니다. 오늘 지수만을 딱 본다면 지수는 하락했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상당한 매물을 조금 더 투여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지수상으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지수상으로 한번 보시면 하단에 지금 60일선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 의지가 없다고 본다면 그때는 물량이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그 기관의 물량이 상당한 물량이 출회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안 무너뜨린다는 것은 무너뜨리기에도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이런 포지션을 조금 더 잡고 있다는 거죠. 지지부진한 움직임.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개인들의 투매성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물량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심리를 좀 더 펼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하시고,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1980까지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때마다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시면서, 예전처럼 급락은 없습니다. 급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든든한 것은 바로 외국인이 시장을 올렸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좀 더 노리시는 전략. 지금은 내려갈 때마다, 그리고 숨을 고를 때마다 우리는 주식을 조금씩 더욱더 사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내려올 때마다 마음 쓰리면서 고생하시지 말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상담 이어가기 전에 전화번호 공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문자까지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본인이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매수가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선상들이 알차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당첨자 고지가 있었죠. 두 분의 시청자가 당첨자가 되셨는데요. 이번 주 선상주 맞춰주시는 분들에게도 이 두 멘토의 한 달간 무료 멘토링 서비스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오늘장에서 주목하신 두 선상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유 멘토님은 오늘 선상주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이응으로 시작하는 종목 주셨습니다. 네, 오늘 김선유 멘토님은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고 이상로 멘토님께 힌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형은 저도 좀 헷갈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신고가를 얼마 전에 냈던 종목,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상당한 도움이 조금 되시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쉽게 맞추실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유념하는 바는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이 우리가 현재 사도 괜찮은 가격대인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하락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이 종목 한번 맞춰보십시오. 상당히 쉬운 종목입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이응으로 시작하는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오늘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신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현금 확보 전략을 좀 취하는 거고요. 좀 시장 분위기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로 멘토님 종목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한 큐에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본 거 아닙니다. 네. 딱 보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종목의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네, 좀 주십시오. 5글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왠지 조금 상상해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평소의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힌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상주 오늘 첫 번째 문자 2696님이 보내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수급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쉬지만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김선유 멘토님께 먼저 코멘터리 들어봤는데 오늘은 이상로 멘토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네, SK하이닉스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미국발 뉴스를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미국발 뉴스 이 내용이 있었죠. 바로 인텔이 어느 정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하면서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면 PC 수요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자, PC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램 가격이 다시 한번 더 추가된 상승 기조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독과점이라고 하면 흔히들 70%대를 과점이 형성되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현재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적인 점유율 자체는 69%, 거의 70%대를 육박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치킨 게임 마무리되고 거기에 대해 인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이런 대기업들이 다 나눠먹는 그런 파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고정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는 좀 더 남았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지금은 타이밍적인 문제지 종목에 관해서 여쭤보신다면 지금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차트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요 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 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 날. 자, 이 가격대 지금 44,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1차적인 파동이 조금 올라오는 단계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11선을 조금 더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인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신규적인 매수로 들어간다면 이 가격대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반등 나오는 가격대는 잡기는 좀 어렵고 하단에 46,000원에서 44,000원 밴드를 우리가 조금 더 노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중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가격대를 좀 더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SK하이닉스는 달리는 말에 우리가 쉽게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이밍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종목은 간다. 그래서 쉬지만 멈추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달리는 말이지만 타봐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선유 멘토님은 좀 수급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외국계 모건스탠 GS에서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지만요. 잠정치에 잡혀있는 그 자료는 외국계 매도세가 좀 더 강한 모습이 현재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후장까지 체크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약간 단기적인 좀 변심으로 매수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목 정말 잘 움직여 줄지에 대한 여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 들어 수급 자체, 움직임 자체가 좋지는 않다는 걸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자, 외인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최근에 6월 들어서부터 6월 9일부터 매도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자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관들도 좀 다시 사준다 싶었지만은 다시 매도로 일가는 포인트들이 잡힌다는 거죠. 기관들의 매도세, 외인들의 매도세, 개인들이 사는 게 개인들만 사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자주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좋지 않은 거라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최근 들어서 이 고점 포인트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누군가 기관이든 외인이든 어떤 기관과 어떤 외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좀 더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수급이 몰릴 때 그때 들어가 봐야 되지 지금 당장 이거를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고점 포인트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려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X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받아봤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입니다. 바로 제이 콘텐트리 매도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김선윤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수급 아직 살아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같은 의견, 시청률 괜찮지만 수급은 아직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동조를 했는데요. 이번엔 김선윤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이 콘텐트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박스, 메가박스 영화관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자, 바닥에서 상당히 좀 많이 2월부터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좀 급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뭘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기관들이 정말 꾸준하게 많은 물량을 매수해줬습니다. 특히 투신권에서 매수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매도세가 나가긴 했지만 기타 허블증 물량이 일관된 거였고 아직은 좀 물량 자체가 투신권 물량은 좀 살아있는 분위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리를 크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단계적인 반등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도달한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까지 좀 참아보신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그 매도 흐름은 저는 아니다라고 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4,000원대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아직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역시 같은 의견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수급적인 문제지 사실상 뭐 기업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송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 JTBC, 그리고 뭐 메가박스에 대한 점유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에 대한 업황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차트상의 흐름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를 조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자리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격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차트 크게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하단 분위기, 여기 이 포인트 2012년 5월 12일 날, 요거는 과매도 권역 자체를 지금은 지지권으로 해당하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 가격대,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번 더 여기 근래 포인트를 보면 1월 달이죠. 1월 달. 자, 요 포인트. 그리고 여기 요 포인트 되겠죠. 자, 이 두 가지의 지금은 상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 자체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상단 밴드를 지금은 돌파하지 못하고 한 번에 투매성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위에서 못 팔았기 때문에 현재는 중간 밴드 이 가격대를 노리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버티지 못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되, 현재 관점에서는 이런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미 놓쳤습니다. 이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면서 상단에 다시 한 번 더 4,000원대에 형성되는 분위기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 콘텐츠리 현재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고 4,000원 부근 올라온 다음에 그쯤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013-3366-0110번 같은 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청자 호텔신라 매도해도 될까요? 역시나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2782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호텔신라 김선유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61선 이탈 보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반등 나올 수 있으니 기다리세요라는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 호텔신라 아직 매도할 타이밍이 아닌가 봅니다. 이상노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호텔 신라 좋습니다. 현재 관점에 상당히 좋은 종목군 중에 한 개고 우리가 좀 더 내용적인 측면을 조금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광객들이 유입 안 될 것 같은데 원화 강세가 유지돼서 이런 걱정들을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유익하게 보셔야 되는 점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상당한 50%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자, 위안화에 관련된 현재 원화 강세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관점이죠. 달러화라든지 아니면 유로화에 대한 약세가 더불어 일어남에 따라서 원화 자체가 강세 기조가 되어 보이는 것 뿐이지 대중국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영향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눌릴 수 있습니다. 하방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밴드로 봤을 때는 추세대 안에는 아직까지 올라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자, 맥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요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요. 84,000원에서 85,000원 여기가 바로 하단 밴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벨트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밴드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고 다음에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 요 가격대가 되겠죠.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물량이 그러면 다 어디 갔겠습니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내재되어 있는데 차트상의 왜곡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해석 자체를 조금은 무너뜨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빠지기는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점으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대응을 한다면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자리 84,000원에서 87,000원 요 밴드 자체를 매수권역으로 대응을 하시면 그리고 기간 자체를 좀 더 길게 설정하십시오. 최소 3개월 이상 들고 간다 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개월 이상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84,000원에서 87,000원대가 오히려 매수 권역이다라는 이상루 멘토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61선을 확인하고 넘어가자고 하셨는데 오늘장 61선 위에서 가까스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가 흐름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좋은 흐름을 현재까지 유지해주고 있는데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60에서 이탈을 좀 지켜주면서 네. 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반등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61선이 고비로 인해서 한번 반등을 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60선이 크게 이탈하는 경우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포인트 현재 좀 짧게 잡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전고점에 대한 포인트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라고 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김선훈 멘토님도 62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시라는 의견 주시면서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나 013-3366에 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가적인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같은 번호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바다 매수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매수 의견 여쭤봐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비중은 작게 가져가 보자. 역시나 이상루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삼성 뮤직 이벤트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소리바다 매수 의견 여쭤봐 주셨는데요. 비중 작게 가져간다면 좀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지금 흐름으로 볼 때요, 제가 보는 포인트, 차트상으로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이제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오는 거고, 수급적인 부분이 공백이 좀 보이는 듯 판단이 될 수가 있지만, 현재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 부분 자체가 좀 잡히는 모양새가 좀 제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뭐 내외국인 쪽으로 해서 매수세, 그리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외인의 매수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현재 국내에 있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상도 멘토님께 말씀 주실 거지만,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춘다면은 나쁘진 않다는 판단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 걱정인 부분 자체는 이게 지금 그렇게 시장에서 약간 조금 그 실적인 부분보다는 모멘텀 부분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비중은 좀 크게 하지 마시고 적당 수준만 조금 담아보자고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지고 가시려면 비중은 좀 작게 담아보시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훈 멘토님 이벤트가 남아있다. 차트 보니까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바닥권에 과매도 구간에 내려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뉴스와 그리고 모든 걸 조금 병행해서 복합 예술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소리바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리바다가 상단에 2004년 1월 달에 이 상단 자체를 버티지 못하고 크게 흘러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흘러내려올 때 이유 없는 하락이었죠. 자, 삼성뮤직과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주가는 도리어 빠졌다는 거죠.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KT뮤직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고가 돌파가 나왔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KT뮤직은 고가 돌파가 나왔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소리바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호재가 이미 반영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 구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다고 보시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소리바다 삼성뮤직을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 좀 더 컨텐츠적인 부분을 인기를 좀 더 얻는 모습 자체는 우리가 지금은 이미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이 더 나빠질까? 할인 이벤트까지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의 관점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대. 거기에 대해서 각 현재 상승률 자체는 실적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맥점 자체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3,150원 이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자 2014년 1월달부터 그리고 현재 2014년 5월달까지 여기에 한 약 4개월간의 매집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자체 하단에는 거래량이 없고요. 일부러 내렸다고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왜 하필 5월 29일날 갭 상승이 나오면서 음봉이 때려졌을까요? 요거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 자리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권력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바다까지 의견 들어봤고요. 역시나 013-3366에 011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CTC 바이오 매수해도 될까요? 0833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죠. 김선희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조정 시 매수하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단기적인 반등이니까 매수해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CTC 바이오 우선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보죠. 네, 이 종목이 지난 금요일 날 들어왔었는데 네. 저희 둘 다 의견을 냈었는데 방송은 못 나갔습니다. 너무 늦게 주셔가지고 잘린 거죠, 그렇죠? 그때 주셨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오늘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뭐 사실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50원 정도 오르고 있나요? 네, 50원 정도 올라주면서 0.3%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 어제 시장과 최근 시장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 연기금이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는 포인트에 잡히고 있고 개인이 팔고 나가는 포인트 자체가 다시 잡히고 있다. 수급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는 투신권의 매도세는 이제 멈춘 상태이고 다시 이제 들어올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은 충분하게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매수를 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은 어디까지 좀 보시면 되냐면요. 전 이제 박스권 포인트 자체가 이 정도 포인트로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박스권의 하단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요. 충분하게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다음 박스권 하단까지 잡아보시고 조정시마다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CTC 바이오 이상루 멘토님 단계적인 반등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차트 보니까 최저가 찍고 좀 올라서는 모습인데 추세 전환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건가요? 네, 이릅니다. 상당히 이릅니다. 아직까지는.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만약에 CTC 바이오를 들어가겠다 싶으시면 네. 아직은 사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자리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실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상당히 나왔고요. 급락이 나오면서 실적적인 분위기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 조금 나왔다는 거죠. 자, 떨어지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적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빨간색 화살표가 뜯는 게 보이시죠?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날 빨간색 시그널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투매성 현상이 상당히 나타났었죠. 투매가 나왔다, 손바뀜이 분명히 나왔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럼 이 가격권요. 자, 상단에 16,300원, 여기는 상당한 저항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지지가 꾸준히 나왔던 자리가 또 이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 밑으로 지금은 내려왔다는 것은 현재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하향 추세대로 넘어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노리냐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를 지금 노리시고 들어가는 전략이지,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뚫고 올라간다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닌 자리라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들어가시면 상단 가격대 16,300원에서 무조건 끊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매수를 하는 전략 대신 장기적으로는 조금 힘든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에 보자라는 CTC 바이오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해도 될까요? 426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보죠. X 의견 주시면서 지수 조정 옵니다. 아직 기다리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지수는 1980포인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상노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보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가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은 루즈하게, 네. 조금 릴렉스하게 매수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가격 권역 1988.71포인트인데요. 현재 포인트부터 내려갈 때마다 우리는 지금 분할 매수를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한 번만에 딱 이렇게는 힘든 관점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코덱스 200 이쪽으로 조금 보십시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지금 상승을 하면 그만큼 효과는 뛰어나겠지만 또 하락을 하는 경우가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들어가신다면 현재는 조금은 길게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신 포인트 자체는 짚어드렸듯이 제가 이 1980에 대해서 강조를 한 14번, 15번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입니다. 현재 1980만 모시고 베팅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네, 레버리지보다는 코스피 200의 종목이 좋으니 이쪽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선윤 멘토님, 조정 올 때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레버리지가 지금 한 12,000원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네. 좀 많이 밀렸어요. 한 12,000원 정도가 이제 지수로 말씀드리자면 2,000포인트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정도 상관인데요. 지금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왜 X 의견을 드렸냐면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인트와 지수 관점 포인트와 똑같습니다. FOMC 회의에 따라서 지수는 흔들리고, 어찌됐던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 시기만 얘기가 나와도 지수는 흔들립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이라크 사태의 여파도 있겠지만 FOMC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자는 거에 초점도 같이 맞춰졌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재미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가올 새벽에 열릴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내일 국내 증시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17일, 18일 날 열리기 때문에 국내 시간으로는 18일 날 오전은 돼야지 이제 오후는 돼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시장 분위기 넉넉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수요일은 돼 봐야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매수 자체는
아닙니다. 올라가더라도 좋은 소식이 나서 올라가더라도 그때 사면 됩니다. 그때 사면요 좀 큰 폭의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맞추시고 당장은 급하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오전까지는 웬만하시면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받아봤고요. 다음은 전화로 걸려온 시청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대구입니다. 네? 대구. 대구, 멀리서 전화 주셨구나.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입입니다. 현대 EP, 매수가 예.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아우, 매수를 했는데, 네. 거기, 9,000원 간다 캐가 8,500원 갖는 걸 안 팔아가지고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는데요? 7,500원에. 7,500원에 지금 예, 약간 예. 매수가 밑돌고 있는데 9,000원 바라보셨구나. 예, 8,500원, 400원 갔는데, 네. 9,000원 간다 캐갖고. 아, 좀 더 기다리셨는데. 예. 네, 그럼 대구에서 전화 주셨습니다. 예, 이상도 예. 멘토님은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이상도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동네 분이시네요. 네네. 예. 뭐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한번 좀 추천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우리는 이익 실현할 자리를 놓쳤다, 그죠? 예. 예, 이익 실현할 자리를 놓쳤고 현재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추가적인 반등이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만큼 떨어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 문제거든요. 네네. 자, 일단 1분기의 실적 자체는 전년 동기보다 조금 못한 실적이 조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당히 좋은 종목, 좋은 수익률이 나타났던 반면에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적적인 분위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어떤 상태를 조금 봐야 되냐면 제가 포인트를 한 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시죠? 예, 예. 그럼 요 가격대, 현재 요 가격대인데요. 7,200원에서 7,300원. 요 가격대는 마지막 안전벨트 노선입니다. 자, 요 가격대를, 자, 들리십니까? 네네. 예.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제가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팔고 나면 내일 급등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네.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합니다. 앞서서 여기에 갭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갭이 상당히 중요한 갭입니다. 현재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반영할 뿐이지 2분기 그리고 앞으로 있을 3분기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거기에는 PP라든지 PE 바로 폴리 그 가격대죠. 그런 가격대 자체를 조금은 지금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지켜보시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우선 1차 목표가가 8,500원 정도셨는데 그 정도 가격 가능할까요? 예? 8,500원대까지는 가능할까요? 지금 들어가시면 무조건 신고가 보시고 들어가셔야죠. 예, 이거는 무조건 신고가 간다고 생각하시고 길게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어머니 좀 길게 들고 간다면 신고가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김선율 멘토님은 조금 다른 의견이십니다. 바로 들어보세요. 네. 이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어머니 매수가 얼마시라고요? 7,500원이요. 7,500원이요? 예, 네. 뭐 이거 언제 사셨어요? 산지가 좀 되십니다. 물 좀 타고 이래가지고. 그 7,500원까지 낮추신 거예요? 예, 예. 잘하셨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 저 이거를 매도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릴까 해요. 여보세요? 네네. 네, 왜 그러냐면요. 네. 갑자기 이렇게 급락할 경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수 흐름 안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지금 오늘 밀리고 내일이랑 모레도 지수 안 좋게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FOMC 그 결과 봐야 되는데 불안하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상 3분기 때 한다 그러면 또 지수 흔들리거든요. 이라크 내전 한다 또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그래도 현재 구간대에서 마이너스 2% 조금 넘어가시잖아요. 이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현금 확보를 하신 이후에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를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 또 제 매도 의견을 왜 드리냐면 제가 수급만 진짜 공부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수급을 보니까 수급도 투신권의 매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자꾸 나오고 기타 법인 쪽까지 매도세 나가는 모습이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장에서 4% 이상 빠진다? 이거 수급 또 매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만 사는 거 제가 좋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모양새가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리스크는 피하고 나중에 다시 마이너스 2% 괜찮습니다. 어머니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확보하시고 다시 좀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두 분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세요? 아우, 지금 네. 8,400원까지 갖는 거를 안 팔고 있다가 팔락하니 너무 마음이 안 낚여요. 네,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게 네. 조금씩 오를 때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다음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5048님이 코웨이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외인 수급 부인이 좀 더 보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X 의견 주시면서 일단 이익 실현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상주 힌트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자리도 이응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예상한 종목이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시청자 고민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 우선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계속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좋은 건가요, 김선희 멘토님? 그래도 조금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코웨이를 이거를 이제 매도보다는 이제 8만 원에 매수 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은 21선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근에 6월 달에 좀 깨고 내려가면서 아차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바로 이제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시장에서 또 올려놓는 분위기, 올려놓는 주체 자체 보니까요. 외인들이 지금 창구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4창구 이상을 꽉 채워주면서 외인이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잠정치에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잠정치도 외인이 매수가 잡히네. 더 많은 물량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이런 그 현재 조정폭 자체에서 다시 한번 반등 쪽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최근에 수급에서도 살펴보자면 그렇게 팔던 외인이 네. 오늘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기관도 오늘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기관들도 어쨌든 최근에 꾸준한 매수 유지하고 있어요. 연기금 투신, 연기금 그렇게 사주고 투신권이 최근에 매수 들어왔거든요. 굳이 투신이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좀 더 가져가야죠. 투신 지금 손해볼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고점은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가져가 보시다가 21선 위로 올라가서 85,000원, 86,000원 갈 때 그때 저 한번 저희한테 문자를 주셔서 연락을 주십시오. 그때 한번 다시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웨이 수급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역시 아직은 매도하기 이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지금 저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거는 한번 뭐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더라도 현재 이 상단에 대한 매물, 이 85,000원에 대한 매물은 상당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것은 위에서 있던 악성 매물 자체가 지금 조금씩 출회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앞에 있던 부분에서도 분명히 갭이 일어나면서 이 가격대를 건너뛰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가격적인 이격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돌파를 할 때도 상당히 힘들게 베팅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오늘이 1차적인 매도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올 때는 비중을 더욱더 실으시면 되는 거고, 현재 관점에서는 앞에 있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르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웨이까지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매수가 비중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상담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다음 시청자 네이버 매수해도 될까요? 606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76만 원 아래가 좋겠네요 라는 의견 주시면서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아직 네이버는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봅니다. 김선유 멘토님, 현재 지난주에 한 80만 원 터치하고 그 아래 부근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도 때가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21선 이탈한 이후에 반등을 줄 때가 그때 조금 가장 좋았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76만 원을 정도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굳이 현재 구간 가격대에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76만 원 정도에 한번 걸어두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라인에 대한 그 상장 아직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 여유 가지시고 21선 깨지는 부분에서 한번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차트를 봐도 80만 원 터치하고 그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상로 멘토님 역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네이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좀 상담을 해드렸었죠. 해드리면서 제가 꾸준히 하는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드리거든요. 자, 네이버는 이미 고평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성장성은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현재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과의 괴리율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단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가에는 이미 성장성은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실적이 그만큼 치고 올라오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럼 합병을 하게 된다면 현재 네이버가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70%가 유지될까 안 될까거든요.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는 지금의 그런 과점 형성이 조금은 다음이나 카카오 쪽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 주가 추이를 유지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때도 좀 더 조정이 길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지와 정확한 저항 구간은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또 벗어나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벗어나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적인 선 자체가 정립이 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매집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되 시간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신고가 바로 이 가격대는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든 가격대로 지금 정립이 되었다는 시각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더라도 현재 관점에서는 네이버는 조금은 힘들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성이 참 좋지만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는 만큼 조금 조심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가 오늘 상당히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기다리지 말죠. 다음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매수해도 될까요? 732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죠. 김선유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살아나는 중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LED 부진이 반영되고 있다라면서 역시나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 개장과 동시에 3%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하반기의 수익성이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3% 급등 중인데도 타봐도 괜찮을까요? 급등 중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인 수급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조정 올 때마다 매수해보자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올 때마다 매수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게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도 구간이 있던 종목군이 지금 이렇게 돌파하고 나온다는 것은 이번에는 무조건 올리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셔서 신고가까지 무조건 들고 계셔야 됩니다. 좋은 의견으로 그리고 좋게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다라는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상당히 전화나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1시간 내에 다 상담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는요.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이후에 11시부터 두 분의 무료 방송까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선상클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가지고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